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두 바퀴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지만 동시에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멧, 장갑, 고글 등의 보호 장비는 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도로를 이용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로드 자전거는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상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들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 더욱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에 주의한다면 사고와 부상의 위험이 매우 적은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탑시다.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 비용을 보장해주며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더 좋은 방법이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라이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것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이 보험을 가입하면 상대방의 보상과 자신의 법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담보를 추가하면 적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해도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에 이 보험을 추가하여 저렴하게 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운전을 하는 분이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들게 되면 보장받는 자동차 보험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몇천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일상생활 보험을 추가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치료비나 자전거 수리는 보험금 처리가 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형사합의로 인한 문제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혹시 자신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골절이나 근육 파괴로 인한 봉합수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보험은 소멸성이라 언제든지 자신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해약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모든 자전거 관련 보험에서 제외되니까 꼭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작 자전거 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말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생활 보험조차도 들지 않고 용감하게 속도를 즐기며 타는 자덕이나 자린이들은 이 보험만큼은 들고 자전거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 가입시켜둔 보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담보는 물론이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벌금이나 형사배금도 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나 자전거에 손해를 끼쳐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자체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보험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과 자전거 등록 관리에 등록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해야 보상을 받았지만 현재는 거주하는 것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만 해두셔도 자전거 사고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가볍고 빨리 달리려고 기변이나 업그레이드만 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와 자전거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자전거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란 맨 오른쪽 끝 차로 폭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도로의 가장 우측이 버스 전용 차로인 경우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일단 인도에서는 자전거는 끌고 가야죠. 이 자전거는 저 페달을 밟는 순간에 자동차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인도로 가면 안 되고 이 차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도로 다 가야 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널목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녀선 안 되죠. 적발되면 일륜차는 4만 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바닥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을 때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도 되는데요. 이때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신호 위반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횡단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전용 도로 구분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달리던 자전거 10분도 안 돼서 보행자를 마주쳤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금 더 달리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도를 건너는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건너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와 부딪혔을 때 자전거가 훨씬 많이 다치고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나중에 치료비와 합의할 때 자신에게도 사고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상금이 엄청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처럼 차와 사고가 나면 보상을 100% 받을 줄 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전거도 엄연히 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를 탄 사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보행자면 당연 100% 보상을 받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 도로가 없다면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만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이때 본인 자전거가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도로 중심을 달리다가 차와 사고가 나면 이것도 20%에서 30% 정도의 본인 과실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로 잘 달리고 있는데 차량과의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은 도로에서 팩다이딩을 하면서 도로 중간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가장자리로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또한 인도로 달리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에서는 100%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인도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차량과 동일하게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사고가 나면 100% 본인 과실입니다. 이때 아무리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도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됩니다. 자전거도 일반차로 보기 때문에 역주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일방통행길을 가야 한다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도 일반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목길이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발생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나중에 연락이 와서 차를 수리해야 한다 또는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사고 영상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안 되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을 불러 협조하던가 주의 블랙박스나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차량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사정인이 나와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는 절대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기록하는 본인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꼭 달고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저도 자전거 사고 관련 법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내용이나 사고가 난 후 원만한 처리 과정이 있으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보험 정도는 들고 도로에서는 안전을 잘 지키며 늘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